네, 제주도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첫 영리병원이 생깁니다. 중국 자본이 투입돼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 진료할 수 있는데 의료 영리화에 대한 반발이 거셉니다. 네, 한편 서울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 의혹으로 사퇴했던 시설장이 해당 시설에 재취업할 것으로 보여서 아이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내 첫 영리법원 녹지국제병원이 내년 초 제주도에 문을 열게 되는데 일단 제주도민이 대다수 좀 반대했던 사안이었는데 이거 허가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예. 네, 근거 법률이 2002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경제자유구역법이라는 법률과 또 2006년에 제정된 제주특별법을 통해서 제주도 내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2014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통해서 국내 영리병원을 설립을 조금 독려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2015년에 정부가 제주 헬스케어 타운 내에 녹지 국제병원 건립 사업 계획을 승인을 하게 됩니다. 예. 네, 이런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도지사의 허가만 남겨둔 상황이었는데요. 네. 네, 어제 발표된 허가는 바로 이 허가입니다. 이게 제주도지사 입장에서는 공론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수용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공론 조사는 10월 달에 허가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예. 네. 그럼에도 허가를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조금 비판이 있는데요.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국내에 있는 법률에 따라서 정당하게 투자를 했고 네. 법률에 반하는 사안이 없이 지금 약 1,000억 원을 가까이 투자를 해서 병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병원을 문을 열게 하지를 못하게 하다 보니 투자자들은 법적 소송을 감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예. 그리고 공론 조사 당시에서 조사의 위원들은 도지사에게 이 병원 허가를 하지 않으면서 소송을 당하지 않을 방법을 강구할 것을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도지사 입장에서는 제주도가 이 병원을 인수하는 방법 혹은 정부가 인수하는 방법 등도 고려를 해보았는데요. 이 병원이 약 1,000억 원 가까운 규모이다 보니 예. 좀 인수를 하는데 부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예. 그리고 이 병원은 일반 병원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좀 성형을 위한 최고급 휴양시설로 보아야 함이 적당합니다. 그렇다 보니 일반 병원으로서의 기능도 조금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배경 하에 결국 도지사가 허가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 허가를 한 부분이 조건부 허가잖아요. 네. 이거는 지금 어떻게 허가가 된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현재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진료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예. 그리고 진료 과목도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그리고 가정의학과 4개의 과로 한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내국인 진료에 아까 진료 과목도 4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근데 이렇게 확실하게 분리가 돼서 진료가 가능한 부분인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좀 의문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병원 안에 가지고 있는 과를 이렇게 한정적으로 두다 보면 아무래도 예. 환자들이 방문을 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내국인 환자가 진료를 요청하고 거부를 당하면 소송을 당할 수 있는가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법률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권한을 줬고 조건부로 허가를 내준 사안이기 때문에 소송을 당한다고 해도 이게 패소를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찌됐든 영리병원은 이제 기업처럼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돈 되는 치료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의료 격차도 커지고 진료비도 오르는 게 아니라 이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반대하는 측면에서의 논지인데요. 네. 예, 의료 공공성과 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질 수가 있고 의료비가 폭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병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를 두고 있는데요. 예, 유명무실화될 가능성도 있고 또 경제적 수준에 따라 의료 양극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찬성하는 측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까?
네, 이게 생산 유발 효과와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라는 의견인데요. 예. 실제로 2009년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발표에 따르면 해외 환자가 30만 명이 올 경우 생산 유발 효과는 많게는 4조 원이 넘게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는 3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 투자를 통해서 국내 의료 수준을 높일 수도 있고 환자들 입장에서도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선택권이 확대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아무래도 뭐 어떤 제도적 장치가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점들이 좀 필요할까요? 사실 영리병원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에서 네.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앞서서 도입이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예, 근거 법률이 있었고 그리고 정부의 허가 그리고 지자체의 허가까지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 투자 병원에 대해서 추가로 영리 병원을 허가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병원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제정 법률들을 개정을 통해서 이런 원인을 아예 차단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저희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2년 전에 아동학대 의혹으로 사퇴를 했던 시설장이 해당 시설에 다시 취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먼저 네.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네, 이 서울 종로구 소재의 아동복지시설인 A지역 아동센터의 신임센터장 최종 후보자로 홍 씨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홍 씨는 2년 전에 해당 센터의 센터장으로 일을 하다가 내부 고발로 인해 아동학대 의혹이 드러나서 사임한 인물입니다. 당시 내부 고발자인 B 씨는 홍 씨가 상습적으로 아이들을 폭행한 사실을 알고서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를 통해 서울시에 제보를 했습니다. 네. 서울시가 감사에 착수를 했고 홍 씨를 직위 해제했는데요. 당시 또 A지역 아동센터는 2개월간 운영 정지 행정 처분도 받았다라고 합니다. 예. 네, 그 이후에 홍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게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서울가정법원에서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상의 상담 위탁 보호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상담 위탁 보호 처분이 정확히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담을 계속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이게 조금 이런 센터장을 위한 보호 처분이 아니라 사실상 부모를 위한 처분입니다. 아무래도 아동학대가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네네. 아동의 경우 가정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것보다 부모의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된 가정에 복귀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제도의 도입 취지인데요. 예, 상담을 통해서 센터장의 잘못된 행동을 인식을 하도록 조금 선도하는 그러한 보호 처분입니다. 예, 그러면 이 센터장이 이 시설장이 복귀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로 관련해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무슨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 한해서 10년간 학교 등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홍 씨의 경우 받은 보호 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취업 제한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죠. 네. 아까 이야기하셨을 때 이 일이 드러난 게 이제 이 의혹은 내부 고발을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부 고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할 수밖에 없겠어요. 다시 그렇죠. 이렇게 재취업을 하게 된다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는 내부 고발자와 아이들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가 아니냐라는 예. 우려를 표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트라우마가 경미하든 중대하든 간에 굉장히 큰 영향을 그렇죠.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의혹을 받은 사람이 다시 취업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하나 더 짚어보죠. 무면허 운전하는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한 한 유튜버가 시청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일단 좀 사건 경위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A 씨는 유명 유튜버인데요. 예. 지난 4일 오후 10시 30분경 인천에서 경기도 화성시 송산포도 휴게소까지 렌트한 승용차를 가지고 약 30km를 무면허로 운전을 했습니다. 이거를 당연히 방송을 했고요. 시민이 이를 보고 112에 신고를 했고 예. 출동한 경찰이 휴게소에 세워둔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 사람을 검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검거된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무면허인 것과 방송으로 내보낸 것을 이제 부인을 안 했다라고 네.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무면허 운전은 현행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이고요. 예. 네, 이 행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행위입니다. 보통 이분이 초범일 경우에는 구약식으로 기소가 되어서 벌금형으로 경미한 처벌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렇게 무면허 운전을 직접 방송을 한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1인 미디어를 보면 뭐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행위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좀 기행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좀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요? 1인 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라는 측면 때문일 것 같은데요. 예. 이 유튜버의 경우에도 7만여 명의 구독수를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네, 1인 미디어를 통해서 화제가 될 경우 많은 사람의 구독자가 유입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뭐 경제적인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자극적인 방송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좀 처벌 규정을 만든달지 실제로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만든달지 하는 방식을 통해서 조금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이 규제나 처벌이 상당히 좀 약한 수준인가 보군요. 이게 잘못된 행동을 방송을 했다라고 해서 예. 좀 더 처벌을 한달지 이런 게 아니라 잘못된 행동이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을 받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자극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것만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어서 예. 조금 자극적인 행동을 하고 구독자 수를 유입을 하는 그런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요 사건 사고 소식 김영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